안녕하세요. 28살 서울 금방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잊지 못할 황당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병원 인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전공과를 돌고 최종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저 역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공과를 정하는 중요한 시기와 인생의 쓴맛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힘든 과정들이 있기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비록 그 과정은 지독하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겠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징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응급실 인턴 근무를 설 때 겪었던 일이었어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인턴 생활을 할 때 2달 정도 과를 돌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과 인턴을 막 마치고 응급의학과를 다닐 때였고 저에겐 같은 병원 내과 레지던트 3년 차인 33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부터 CC 커플로 유명했고 선배나 후배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커플이라며 저와 남자친구는 의사 안 하고 모델이나 배우로 전향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극찬하는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솔직히 잘난 맛에 산다는 말처럼 저희가 그런 맛에 살았습니다. 나이도 젊고 미래가 보장된 직업에 생긴 것도 잘났으니 저와 남자친구의 콧대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인턴 생활이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를 보면 힘이 절로 났고 정말 서로에게 열심을 다해 사랑을 했었고 병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유일한 커플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상견례 날짜를 언제 잡을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나이고 앞날도 보장됐는데 왜 그렇게 결혼을 일찍 서두르냐는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고 나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생각했던 터라 생각 없이 결정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을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레지던트가 끝나면 예비 신랑은 인턴 때나 레지던트 시절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테고 반면에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병원 생활을 하겠죠. 그럼 제 나이는 30살이 훌쩍 넘어 결혼 정년기가 지나 노처녀가 될 테고 예비 신랑 또한 절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고 신혼이란 달콤한 꿈에 젖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병원 숙소에서 쪽잠 자며 연애하는 것도 지겨울 때여서 하루빨리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었어요.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서로 부모님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고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방에서 상견례를 위해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은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 큰 상처를 받고 말았고 결국 박차고 자리를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제가 터미널까지 마중 나갔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꼭 시간 빼놓고 모셔올게요. 그리고 며칠 더 있다 가시면 제가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 테니 모처럼 인형이 집에 왔는데 바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이참에 푹 쉬다 가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합니다. 누가 보면 벌써 저 집에 장가 간 줄 알겠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며느리 주려고 키운다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내가 남의 딸한테 귀한 아들 주려고 몇십 년을 뒷바라지 한 줄 알아? 네가 마중 나가긴 왜 나가?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터미널까지 마중을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시간에 잠을 더 자야지.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해야겠습니다. 예비 사돈어른, 솔직히 아직 결혼 전이지 않습니까? 남의 귀한 아들이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해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죠. 사부인께서 서운하시고 화내실만 합니다. 저희 아직 젊고 마중 같은 거 안 나와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김서방이 심성이 고와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네요. 이게 다 사부인이 가르치신 거겠죠. 이렇게 무사히 왔으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아이들이 원하는데 하루빨리 결혼 날짜 잡는 게 어떨까요? 아신다니 다행이네요. 솔직히 이런 자리 흔한 자리도 아니고 제가 술이 좀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결혼 정말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인영이는 아직 인턴이잖아요. 언제 레지던트 달고 공부하고 의사 됩니까? 전 제 아들 의사 안 만들 거예요. 의사도 병원 원장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요? 인영이가 끝까지 의사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설령 도중에 공부라도 포기하면 우리 아들은 뭐가 됩니까? 아직도 포기 못하고 우리 아들한테 맞선 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진호가 착해서 맞선다 거절하고 오직 인영이만 보니 제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인영이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 병원 차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결혼 대환영할게요. 하지만 동네 마트 하신다면서요? 혹시 마트 건물이 인영이 아버님 것이면 그거 헐고 병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술 좀 적당히 드세요. 아무리 술 먹고 취해서 하시는 소리라지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꼭 그러셔야 해요? 저희 인형이 없으면 의사고 뭐고 안 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엄마 앞에서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내가 너 의사 시키려고 혼자 밤낮으로 일해가며 공부시킨 줄 알아? 이러니까 내가 인형이랑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 아들 두니까 의사 며느리는 눈에도 안 찹니다. 이 정도 애쓰니 인형이 너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너라도 이 결혼 당장 모른다고 말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사부인, 정말 듣자 하니까 이건 완전 상식 이하의 말들만 하시고 더는 못 듣겠네요. 인영아 가자. 당신도 일어나요. 우리 딸도 의사입니다. 사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구는 의사 사이 반갑기나 하답니까? 우리도 아까운 장사예요. 나도 내 딸 의사 만든다고 마트 한번 쉬는 날 없이 악착같이 일하고 돈 벌어서 우리 딸 의사 만들었어요. 오늘도 맡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큰맘 먹고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차비 아깝지 않게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상식 이하인 집에 나도 내 딸 시집 안 보냅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싸움장이 됐고 저와 예비 신랑은 양가 부모님의 말싸움을 막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자리를 나와서야 싸움이 진정이 됐고 엄마는 딸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건강 때문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고 저 또한 막말하는 시모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두 분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하고 예비 신랑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신의 엄마지만 이번 일은 심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와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시모를 잘 설득하겠으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사랑의 콩깍씨가 쓰였는지 시모의 행동은 어느새 다 잊고 예비 신랑이 좋았고 예비 신랑만 마음이 변치 않으면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 역시 절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저희는 더 애틋하고 결혼이 간절하게 됐어요. 예비 신랑은 휴가를 받아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마트에 내려갔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마트 일을 하면서 점수를 땄습니다. 그 덕분인지 부모님은 예비 신랑을 예쁘게 봐주셨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예전보다 크게 환영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시모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은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서로 좋을 때까지 연애만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예비 신랑은 상심이 큰 듯 보였습니다. 당장 시모의 사과가 필요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예비 신랑이 자신이 다 생각이 있다며 자기만 믿으라 했고 저도 시모의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서 예비 신랑한테 다 맡겼어요. 예비 신랑이 자기 엄마이니 알아서 잘 하겠지 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 부모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펄펄 뛰며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인영아, 살다 내가 이런 별꼴은 또 처음이다. 방금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알아? 네 예비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글쎄 완전 딴 사람이 돼서는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사과하지 않겠니?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정신 나간 말만 해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니까. 혼자서 진호 키우면서 진호가 막상 독립해서 나가고 결혼을 한다니까 우울증이 왔었대.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된 거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고 엄마인데 그만 모르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달랬지. 네 시모가 모진 데는 있어도 가엾은 사람이더라. 아무래도 그동안 진호 혼자 키우면서 산전수전 얼마나 많은 일 겪어봤겠니. 남편 빈자리가 무시 못한다. 나도 네 아빠 없이 너 키우고 의사까지 만들으라 하면 못했을 거야. 그런 거 보면 사부인이 진호를 진짜 바르게 잘 키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진호가 이렇게 지극정성이고 자기 엄마까지 설득해서 온 거 보면 엄마는 진호 하나는 믿을만 한 것 같아. 엄마 진짜 그 말 번복하지 않는 거다. 그럼 나 결혼 날짜 잡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진호 오빠 같은 사람 없다니까. 다들 자기밖에 몰라. 진호 오빠는 진짜 나 아니면 없어. 내가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은 타고났잖아. 내가 괜히 결혼 서두르는 게 아니야. 지금 딱 진호 오빠 잡아놔야 나 레지던트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 안 그럼 병원 생활하랴, 사랑 지키랴,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없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해? 엄마는 나만 믿고 결혼 준비나 해놓으세요. 나도 당장 시모 보기 그런데 뭐 시모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달라지지 않겠어? 예비 신랑이 어떻게 시모를 설득했는지 시모는 저에게도 딴 사람처럼 대하셨고 너무나 잘해주셔서 살짝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하루는 둘 다 병원 일로 바쁘게 지냈는데 5단 도시락을 싸서 시모가 병원에 방문한 날이 있었어요.
처음 있던 일이라 시모의 호출에 응급실에 있었던 저는 서둘러 시모에게 갔고 5단 도시락을 하나씩 까면서 김밥이며 잡채며 불고기를 손수 입에 넣어주시면서 먹으라고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수술을 마치고 한참 뒤에 왔고 시모의 도시락에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 나누라고 하면서 커피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일부러 병원 로비에 있는 커피숍 대신 좀 더 먼 다른 과 병원 건물로 갔고 커피를 사서 들어온 순간 괜히 멀리 가서 커피를 사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온 커피를 화가 난 나머지 예비 신랑한테 쏟고 말았어요. 순간 휴게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분명히 인형이 부모한테 사과 전화하면 맞선 본다고 했지? 난 그 말만 믿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날 연기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거야. 너 하나 맞선 보게 하려고 내가 무슨 꼴이니?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고 했잖아요. 어쨌든 전 결혼은 인형이랑 할 거예요. 날짜도 이미 잡았고 다음 주에는 예식장도 계약하러 가요. 어머니가 맞선 한번 안 보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본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그런 거고 형식적인 거니까 어떤 기대도 마세요. 이제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어머니 요구 들어줄 시간도 없어요. 인형이 만한 여자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체념하세요. 얼굴만 반반하면 뭐하니? 집안에 톤이 없잖아. 솔직히 네가 의사니까 알 거 아니야. 주변에 다 여의사인데 그렇게 보면 인형이는 예쁜 거 말고는 볼 게 없어. 나도 인형이 싹싹하고 어리고 좋은데 너는 애초에 그릇이 달라. 어느 정도 예비 신랑과 시모의 대화가 끝난 틈을 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오자 5단 도시락을 싸고 갈채비를 했고 전 분노를 참고 최대한 밝은 척하며 시모를 배웅했습니다. 시모가 가자마자 예비 신랑한테 손에 든 아이스 커피를 던졌고 순식간에 주변에 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예비 신랑은 제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 눈치를 챘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절 데리고 갔습니다. 미친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결혼 날짜가 나왔는데 맞선을 본다는 말이 나와?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해 줄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정말 개가천선하신 건 줄 알았어. 너무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솔직히 남들이 이런 꼴 보면서까지 왜 결혼하냐고 하는데 우리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딪힐 일 생길까 싶기도 하고 더 큰 건 내가 오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어머니 입에서 맞선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래도 내가 참아야 해? 지금 이 상황에 충분히 오해할 만해. 너나 못 믿어? 엄마가 맞선 보라고 한다고 내가 볼 것 같아? 그냥 엄마 달래려고 그런 거야.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려고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결혼하려고 한 거야. 당장 다음 주에 예식장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데 내가 언제 맞선을 봐. 그럴 시간도 없고 결혼 준비에 병원 일에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당신이 나 좀만 믿고 지켜봐주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 엄마 이러시는 거
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고 남들한테 혼자 아들 키운다면서 무시당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나 의사 만들겠다고 보내온 세월들을 내가 어떻게 무시를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주변에서 맞선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 아들 잘 키워서 남들이 알아봐준다고 말이야. 내가 맞선 봐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맞선 들어오는 게 엄마는 좋은 거야. 자신이 아들 잘 키웠다고 인정받는 기분 같으신가 봐. 나 당신 만나면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로 속썩이거나 배신한 적 없잖아. 그렇게 몇 년을 날 봐왔으면서 날 모르겠어? 이건 결혼하기 전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예비 신랑의 말을 듣다 보니 지금껏 여자 문제로 일이 생긴 적도 없었고 시모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아들 자랑을 하고 서로 사위 삼겠다고 했을지,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시모의 웃는 표정이 그려졌고, 의사 아들이 벼슬은 아니라지만 시모에게는 벼슬이었고 최고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예비 신랑은 절대 맞선 같은 건 안 보겠다고 절 안심시켰고, 예식장을 잡고 드레스도 맞추고 청첩장도 나오면서 결혼 준비는 무사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 있는 저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간호사 선생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이 환자에게 시달리고 있다면서 내과병동에서 난처해야 한다는 전화였고, 다행히 응급실 상황이 바쁘진 않아 내과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자마자 황당한 모습이 저를 반겼고, 환자로 보이는 여자가 예비 신랑 품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환자라지만 남의 신랑이 될 사람을 껴안고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침착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예비 신랑한테 상담할 게 있다면서 잠깐 불러내더니 교수님이 안 계시는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나왔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예비 신랑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환자분이 왜 우는지 몰랐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디가 아파서 온 환자냐고 물어봤어요. 환자는 종합 건강검진 때문에 왔고 결과를 들으러 온 거라고 했어요. 딱히 이상 소견도 없었다는 것 같은데 여자 환자가 괜히 겁을 먹어서 우는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워낙 예비 신랑이 잘생겨서 이번에도 꼬리치는 환자 같다고 하면서 저보고 가보라고 떠밀었지만 쉽게 환자 앞에 나서서 인턴인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에 예비 신랑이 절 기다리고 있었고 응급실 대의 근무여서 저녁 8시에 끝나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피곤해 보이는 예비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고 괜한 걱정을 해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마음이 확 풀리게 되었어요. 아까 우연히 내과병동 갈 일 생겨서 갔다가 당신이 환자랑 있는 걸 보게 됐는데 무슨 일이었던 거야? 환자랑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아는 척도 못하고 왔는데 그 환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 병원에서 왜 자기를 안고 울었던 거래? 당신 아까 글 봤구나. 나도 너무 황당해서 멍하게 서 있기만 했네. 건강검진한 환자였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게 보여서 그거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어. 겁이 엄청 많으신 분이더라고. 자기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막 내 앞에서 소설을 쓰는데 내가 뿌리칠 수도 없고 그냥 진정될 때까지 달랬지.
당신 신경 쓰였겠네. 미안해. 그러게, 간호사 선생님들도 오해하잖아. 난 당신 믿는데 말 많고 병도 많은 병원에서 특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단 말이야. 당신한테 이런 일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얼굴을 가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동하나 말하나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병원 사람들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내 동기들은 분명 내기도 했을 거야. 나랑 당신이랑 결혼을 할지 말지 말이야. 우리가 깨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 간호사 선생님들만 해도 10손가락은 뭐야? 발가락까지 동원해야 할 거야. 난 철벽이라도 치는데 당신은 마음이 착해서 그러지도 못하잖아. 내가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당신 노리는 쌤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양보 못하지. 예비 신랑은 낮에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줬고 늘 그랬듯이 잘생긴 의사 선생님을 향한 환자의 애정 공세라고만 생각했고 예비 신랑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김없이 출근 시간은 다가왔고 데이 근무 날은 아침 8시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고 응급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근무날이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정신없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남자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대변을 봤는데 피가 나왔다면서 응급실에 왔고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화장실을 가면 피를 썬다고 호소해서 가봤더니 복분자 술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바로 나왔던 거였고 그게 붉은 피로 보였던 거였어요. 환자분이 전날 밤 엄청 과음을 하고 마지막 장식을 복분자 술로 마무리했는데 복분자가 몸에 맞지 않았던 환자에게 소화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붉은색 대변으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정작 급한 환자는 진료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도 많았죠. 시모가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 온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가 부족한 상황까지 왔고 지금 당장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등산객을 헬기로 태우고 오고 있다는 호출이었어요. 어떤 때보다 응급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증이 혈관과 심장을 다루는 병이었기에 1분 1초가 긴박했습니다. 자칫하다가 시간을 늦추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등산객이 실려오고 선생님들이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셨고 마취과 과장님을 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산객의 얼굴을 보자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고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안심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걱정 마시고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도 시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호 씨 당장 부를 테니까 안심하시고 등산복 찢어야 하니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머니는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제 손을 잡은 채 가슴 한가운데에 누르고 조이는 듯한 통증을 참아가면서 이를 꽉 깨무셨어요. 등산복을 자르고 수술복으로 입힌 후 마취과 과장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했었고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어머님 병명을 빨리 판단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심근경색 징조가 보였었고
하필 기온차가 심한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무리하게 하신 바람에 산을 오르던 중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셨고 그 바람에 다리에 골절까지 입는 상황까지 오신 듯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예비 신랑도 달려왔고 수술은 4시간 만에 끝이 났어요. 예비 신랑은 다른 환자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시모를 모시고 옆에서 간호해 드렸습니다. 시모는 좀처럼 마취에 깨어나시지 않았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횡설수설 무언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신감과 철없는 제 행동이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진짜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청첩장도 찍었고 병원 사람들도 다 아는 결혼이라 당장 못하는 건 그렇고요.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결혼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없었던 일로 만든다는 게. 사모님이 이번만 눈 딱 한번 감아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죠. 식도 최대한 조촐하게 올릴 거예요. 당연히 혼인신고 안 하죠. 당장이라도 파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 그 집에서 피해 보상이니 위자료니 돈을 요구할 텐데 그럴 필요 있나요? 어차피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우리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파혼을 하는 모든 이유는 인용이 때문에 하는 걸로 아들이랑 다 짜놨어요. 맞선을 보게 한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둘이 죽고 못 산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 끝낼 테니 사모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다 힘이 나네요. 둘이 맞선 보고 눈에 딱 맞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번에 지희가 아들 병원에도 찾아갔다면서요? 들어보니 둘이 껴안고 난리였다는데. 시모는 횡설수설 말이 엉켰지만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시모가 마취가 풀리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예비 신랑이랑 맞선 상대 어머니랑 짜고 저를 속인 것이 결혼식 하루 전날에 모두 들통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환자라고 했던 여자가 정말 환자가 아니었고 맞선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모의 바람대로 맞선을 본 예비 신랑은 저보다 더 어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의 원장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미 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사이는 각별했고 그날 역시 예비 신랑이 보고 싶은 나머지 제가 있는 병원에 맞선녀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장 제 속을 보일 수 없었고 결혼식은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시모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일 있을 결혼식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고 결혼식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에 식이 시작하므로 아파서 못 오시겠다는 시모를 설득하고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빛내주셔야 한다며 무리하게 시모에게 휠체어를 태워 결혼식장으로 모셨습니다. 굳이 자신이 이런 아픈 꼴로 식장에 가야 하냐는 말을 식이 시작할 때까지 툴툴대며 했고 전 시모를 반드시 식장에 앉혀야만 했어요. 그렇게 식이 시작됐고 주례가 끝나고 이벤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에게 미리 영상 하나를 부탁했고 틀어달라 했습니다. 영상에는
어젯밤 시모의 계략이 들어간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고, 식장에는 시모의 횡설수설 해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시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장 영상을 끄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렸고, 예비 신랑은 당황해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부케를 예비 신랑의 면상에 던지고 사회자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러 오셨을 텐데 이런 상황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쁘신 발걸음 해주셨는데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듭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응급실에 어머님이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바보 같은 얼굴로 해맑게 웃으며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겠죠. 또 모자 사기꾼의 피해자가 되었을 테고요. 평생을 파혼당한 여자로 낙인 찍히며 살아갔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있을 뻔했던 이 사람은 잘난 병원장 딸 만나서 지방에 병원 차리고 원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겠죠. 교수님, 선배님, 동기들, 이 결혼식을 가슴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했고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갈 텐데 아무 죄의식 없이 잘 살 김진호와 어머님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같이 쪽팔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즐거운 쇼를 보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축의금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나온 배짱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헛구역질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비 신랑은 대학병원을 나와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했고 전 꿋꿋하게 병원에 남아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말을 수군대는 것도 잘 알고 정말 독하다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들이 사라질 테고 그런 말들로 인해 제 삶이 무너지는 건 싫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죄송하고 못난 딸의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너무나 슬프네요. 한동안 제 입에서는 결혼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무서워진 건 사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낭만과 로망이 존재할 줄 알았어요. 선배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만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주어진 제 삶을 감사하며 살 거예요. 지난 실수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사연을 올린 건 아닙니다. 쓴소리는 달게 받고 조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큰돈 들여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